서울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수미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세부터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또래 친구들이 뭔가 학원에 간다 그러면 이제 귀를 쭈삐 하면서 이제 듣게 돼요. 아, 이런 거 보낸대, 저런 거 보내는데 자극이 되고 TV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TV에서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셀럽들 이런 교수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요즘에 워낙 이제 미디어가 많이 이제 정보를 많이 주니까요. 옛날에는 몰랐을 텐데 그런 분들이 돈이 있으면 보내시는구나. 돈이 없어도 이제 그럼 보내야 되나?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어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거요. 엄마가 몽쉘 하나 줄까? 알겠어. 아니요. 이제 내가 이때 지금 뭔가를 기회인 거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안 해주고 있나? 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시키고 있지만 기회의 문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00만 점 받았다고? 2번이나 대형자해가지고. 미디어와 주변 부모들의 선택,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환경,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솔직히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친구는 벌써 이렇게 하네? 우리 아이는 한글 공부를 아직 안 시작했는데 아니면 이제 자기 이름만 겨우 쓰는데 뭐라도 좀 더 시켜야 되나? 학습지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몇 세까지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지금쯤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뭐라도 좀 시켜야 되는 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 이제 한국의 어떤 입시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소위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나 혼자 어떤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게 과연 답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영유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큰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불안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냥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에 플러스 숨겨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섰으면 좋겠다. 사실 요새 영유를 보내면 과에는 무조건 같이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명한 네임드 있는 그런 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원에 그 레벨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거의 서울대 합격한 것처럼 엄마들이 좋아하고 그 유명하다는 어학원 셔틀에서 아이가 내리거나 그 아이를 태울 때 와, 저 엄마는 자기네 저기 보내는구나. 우리 아이가 그 학원 버스에서 내릴 때 저는 하차감을 느껴요라고 표현하시는 어머님도 제가 봤거든요. 하차감. 거기서 내릴 때 주변에서 우리를 다르게 보는 그 시선.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 그냥 선행학습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영유아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다. 우리 아이만 이거 안 시켰다가는 뒤처질까 봐.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이를 다 사랑하죠. 그리고 아이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싶으니까 또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싶으니까 영어 수학은 빨리 끝내게. 그때 영어 수학에서는 늦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나름 전략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가도 넘어갔다.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0 영유아 대상의 영어 학원에서 치르는 입학시험, 이른바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도 불안이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어느 부모든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에 미디어, 마케팅이 파고들며 더 비교하고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렇게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사교육버스에 태우긴 했지만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부모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교재들은 유명 영어학원에서 영유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 속도가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걸까요? 저도 그런 단어까지 애들이 암기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사실 문제를 그냥 뜨문뜨문만 봤지 문제 전체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모르는 그런 단어를 유치원생이 그냥 40분, 50분 앉아가지고 단어 막 100개, 1000개씩 암기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단어를 암기를 한다고 뭐 뉴스 보도에서도 봤는데요.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Lina, what do you have? Good. 지금 아이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입시 교육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경험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지, 네, 한번. 지금 이 교육 따라가느라 우리 애 이 정도 힘들었어. 우리 아이 이 정도 힘들었어. 수면 부족이라 예민해지고 짜증이 들었구나, 바나나님. 속상하다. 아이가 쉬면서도 불안해한다. 손톱이 멀쩡한 날이 없고, 틱이 온 애들이 많고, 틱장애가 학원에 다양한 틱을 많이 겪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순둥순둥했는데 엄청 날카로워지고. 손톱이 아예 없는 애를 많이 봤어요. 아예 다 물어 뜯어가지고 손톱이 그냥 다 파고 들어갈 정도 살밖에 없고 빨갛게 돼서 이거를 이제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딱 그 영어만 쓰라 하니까 소통도 안 될 것이고, 수학학원에는 꼼짝도 안 하고 엉덩이 힘 길러야 된다 그러고, 뭐 스트레이트로 막 3-4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고문 받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집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집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집이라는 것이 뭔가 안전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는 위기 직전에, 폭발 직전에 그런 위태위태한 아이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영어유치원 입학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두드러진 아이인데 뱀이 집을 둘러싸고서 집에 아무도 못 오게 막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은 사실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나는 이거 좀 힘들어, 버거워 이런 거를 애들이 말로 보낼 때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들고 뭐 틱이 갑자기 늘어나고 막 손톱을 많이 뜯고 이런 뭔가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뭔가 내 아이를 좀 덜 들여다봐서 그런 아이가 보내는 힘들다라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많이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은 하기 싫지만, 솔직하게는 하기 싫지만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하고 싶다, 좋다, 재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부모님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애의 진짜 본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동학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정서 방임인 거죠.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일찍 시키고 자극시킨다. 그러면 된다. 일찍.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빨리 배운다라는 거는 그만큼 희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유아기의 그 두뇌는 너무나 연두부 같아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뇌가 동그라미도 될 수 있고 세모의 뇌도 될 수 있고 네모의 뇌도 될 수 있고 너무 비가역적인 뇌로 만들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 아이의 뇌가 영유아기에 기다리고 있는 자극은 세모의 자극이라고, 세모의 퍼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구멍이 딱 세모 모양으로 해서 탁 맞아가지고 그 뾰로록 소리가 나면서 딱 들어맞아서 빛이 나고 굿잡, 참 잘했어요. 막 그런 신호 울리는 그런 퍼즐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네모나 다각형을 알아야 돼. 육각형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세모 구멍에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지죠. 그런데 억지로 막 구겨 넣어. 어떻게 해서 막 구겨 넣었어. 그래서 잘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느슨하게 들어갔고 결국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휙 지나가도 퍼즐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각이 많은 거를 난이도가 높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지적 자극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 아이는 세모 정도만을 소화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뇌 상태인데 갑자기 네모와 오각형, 육각형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니 들어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세모 구멍은 막 옆에 막 그 기스가 나고 상체기가 나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아이의 뇌는 성장 단계마다 시기에 맞는 적합한 자극이 있습니다. 영아기는 생존과 관련된 자극과 애착 형성이 핵심입니다. 일종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애착이 잘 형성되면 아이는 기고, 걷고, 만지며 세상을 온몸으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3세와 6세 사이는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자극과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학년기를 전후로 학습 자극, 인지 자극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학습 뇌인 전두엽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행학습 자극은 영유아기에 맞지 않습니다. 정서적 자극이 적합한 때죠. 정서적인 그런 자극을 기다리고 있는데 뇌가 갑자기 뭘 암기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30분, 40분을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뇌는 내가 기대한 내 자극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그거에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변연계, 정서뇌라는 곳이에요. 그럼 정서뇌에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뇌 구조물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뇌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시냅스의 증식을 막게 됩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부실해지면 이 전두엽하고의 연결성의 회로에 문제를 초래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라든지 충동 억제라든지 또 실행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추론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될 그런 전두엽이 정말로 꽃을 펴야 될 시기가 곧 도래하는데 그걸 준비 작업을 영유아기 때 충분히 해줘야 그게 나중에 쌓이거든요. 뇌는 신경세포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행학습의 스트레스는 신경세포를 파괴해 정서뇌를 손상시키고 그 영향은 학습의 뇌인 전두엽으로까지 번져갑니다. 부모는 애를 공부 조금 더 빨리 하게 하려고 일찍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의 정서뇌나 그런 공포를 담당하는 그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계속 뭔가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위에 얹어져야 될 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얹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오히려 초래하게 되거든요. 뿌리가 전혀 내리지 않은 그런 나무,
건물로 치면 지방공사나 토대공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건물. 정소매를 희생하면 학습뇌의 문이 닫힌다.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뇌는 정서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형성되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정서적인 뇌도 함께 하면 돼. 나 우리 애는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공부도 잘하게 만들 자신 있어.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뇌라는 건 너무 공평해요. 둘 다를 동시에 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뇌 구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막 100점 계속 맞고 뭐 천재 났네 그러면서 엄청 잘하는 아이로 주변 이웃집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성적 바닥으로 가는 애들 그리고 그냥 평범해지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그 정도 수준에서는 3, 4년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더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거의 한 전교 10등 안에 늘 들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본 첫 시험에서 등수가 3자릿수였어요.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성적은 완전 떨어졌긴 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적이 떨어진 이유?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우울하다는 걸 자각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컸었는데 집중도 안 됐고 그냥 이렇게 글을 읽어도 다시 돌아와서 읽고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던 것 같은 멘탈이 진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심하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초, 중, 고, 대학 입시 직전까지 사교육을 끊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이런 평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위축감도 많이 들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네, 공부하기 싫다. 막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디에 이거를 털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울했는데 그냥 다들 나처럼 힘들 거니까 다들 나같이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어디에 말하지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그 결과를 몇 년 후에 겪게 되는데 조기 사교육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이 원인이 몇 년 후에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교육 버스에 몸을 실은 아이들. 그렇게 탄 버스의 종착지는 과연 어딜까요?
그 소용없다는 표현의 의미가 참 너무 슬픈데 이미 자기는 자존감은 바닥이 돼 있고 나는 너무 불안한 아이가 돼 있고 엄마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의욕이 안 생겨. 나는 성적이나 경쟁에서 지면 못 견디는 아이가 이미 돼버렸어. 그런데 나는 에너지가 없어. 너무 불안해. 이유를 난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서적 힘이 없기 때문에 저 깊숙이에 해마와 편도체는 너무나 깊숙이 존재하고 있고 너무 역류하기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나도 모르고 왜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든지 나도 모르겠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 뇌가 완전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변형계가 있어야 자기가 실패했을 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내적 동기가 생기는데 그 변형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이제 자해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폭발 직전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단단히 서지 못한 마음에 조금씩 상처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신호,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울고 왔잖아. 안녕. 원반 선생님도. 아니 원반 선생님도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유치원이라는 말은 독일의 교육학자 프레벨이 처음 만든 개념입니다. 어린이와 정원이 합쳐진 말인데요. 어린이들의 정원 안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되고 각 시기별로 어떤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발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이 없는 환경에서 공부 중심으로 자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그 나이의 발달에 교육적 자극으로 맞지 않는데 그런 게 자꾸 일어난다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적 자극은 놀이예요, 놀이. 좀 아이들이 이 나이에 뭘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게 적절해 하는 걸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누리 과정이잖아요. 시계부터 기뻐했지요. 들어도니 바람이 날아와. 이불을 장미를 갖고 왔어.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아기는 어떤 발달이 더 중요하냐? 지적인 발달보다 정서적인 발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정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발달을 잘 한다는 거는 정서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이 정서가 안정이 돼야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하고 정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뇌 속에서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서가 안정되어야 인지 발달도 힘을 얻는 시기. 그렇다면 이런 정서는 어떻게 발달될까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힘은 사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기분이구나, 내가 속상하구나, 억울하구나, 막 이런 마음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잘 키워줘야지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 속에서 자라는 거죠. 애들한테 말하기를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서로 들어가면서 말하기도 시키고 주제 발표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오빠, 우리가 그 쫑긋하면 자대할 거야. 알아서 무슨 말이야? 나쁜 일이었어. 그런 활동이 없이 아이가 저절로 늘어나느냐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사랑해. 떡볶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 기쁜 마음도 들었어? 떡볶이가 되니까? 결국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 자기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힘을 다 발휘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힘, 그런 것들의 바탕은 영유아기에 감정을 잘 말로 표현하는 힘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힘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죠. 냄새가 나. 냄새 나? 왜 이거? 무슨 냄새? 보리차? 보리차 냄새? 보리차? 먹으면 안 돼요. 이 성적이라는 거는 학업적인 성취도라는 거는 굉장히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심리적인 성숙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심리적 정서적인 성숙도도요, 말하자면 수치화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친구 관계거든요. 내가 만든 작은 그룹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는 또래 관계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면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없고 친구 마음을 좀 맞춰줬을 때 저 친구도 나한테 더 잘해주네.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그게 바로 사회성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못해 봤던 친구들 먼저 해보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건 어때? 결국에 그 아이의 행동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 남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싫어한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좋아한다. 이런 거죠. 정서적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정서 표현을 내가 잘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왔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남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 남을 막 지적하는 말을 했다. 그랬을 땐 아이들이 싫어하죠. 이런 것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해. 알겠어. 박경주야, 불러줘. 우빈이가 한쪽 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스스로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많아야 돼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관계를 자꾸 많은 기회를 갖게 돼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율성이 싹트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는 학습이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사회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어릴 때 형성하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많이 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알고 조절하며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도 키워갑니다. 자연스럽게 심리 발달을 하게 되면 뭔가를 더 하고 싶어져요. 자기 동기라는 게 생겨요. 경쟁심도 생기고, 저 친구가 저걸 잘하는 거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다. 적기 교육이라는 거는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배우는 것이다. 내적 동기가 충만한 아이가 돼서 향후에 아이가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공부를 알아서 해야지 스스로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스스로가 하는 그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고, 그게 진짜로 이제 불꽃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딱 기름이 딱 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건데, 스스로 내적 동기가 전혀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될 거예요. 학습의 동기가 되는 자율성을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스스로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유치원이 없어진 거죠. 지금 말씀하신 학업 위주의 유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원입니다. 그냥 학원을 그냥 만 4세, 5세부터 계속 다니게 되는 거는 심리 발달상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그걸 언제 또 배우겠어요? 타임이야? 친구는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요. 7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다? 더 즐거운 경험을 하고 더 행복한 경험을 하고 뭔가 그 나이에 아이들이 얻어야 될 무엇인가를 얻을 기회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숙제와 평가가 놀이를 대신하며 아이의 하루는 물론 아이 역시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정해진 대로 맞추려고 있지는 않은가요? 유한아 위험해 내려와. 목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대로 만들어봤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깎고 다시 다듬고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